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당히 이런 뉴스 들으시기가 이제 피곤하실 거예요. 북한이 오늘 새벽에 말이죠,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죠. 서울대 출신인데 이 서민 교수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이런 칼럼을 정리를 했는데요.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또 이 서민 교수가 이재명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한 책을 만들고 있다. 이런 지금 칼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칼럼을 집중적으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보시기에 앞서서요,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이 켜져 계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제가 연말까지 본래 100만 목표로 했는데요, 한 90만의 구독자를 모시는 그런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요, 이 북한의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 여러 가지로 이제 전략적 의미,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 그 다음에 일본과 그 다음에 미국 반응, 이런 순으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발사한 시간이 말이죠,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1시 48분부터 58분까지 발사를 했는데, 어디에서 발사했느냐? 강원도 문천입니다. 이 문천은요, 원산 이 김정은이 별장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 문천입니다. 이 문천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어요. 그래서 이 발사의 비행 거리는요, 350여 킬로 정도 되고, 고도는 한 90킬로 정도, 속도는 마하 5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합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우선 이제 합참의 김승래 합참 차장이 이 라케모라 연합사령관하고 이 미사일 발사 직후에 이 공조 회의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합참은, 그리고 이러한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다. 그리고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강력히 규탄한다. 따라서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통상적인 매뉴얼들은 이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시화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발표하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 새벽 시간대에 북한이 이 발사한 것은 이 근년 들어와서 거의 처음이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는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례적인 현상이죠. 그만큼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제 이 한미일 양국의 3개국의 대북 이 군사적인 압박 시위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보니까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 압박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면적으로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리고 불만, 이런 걸 표명했는데, 최근에 보면은요, 이렇게 무력 도발로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대응하는 이 시간을 갖다가 새벽에 이제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언제든지 이 한미일의 대북 이 군사력 이 시위에 대해서 자기네가 이런 건 아랑곳지 않고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속해서 지난 9월 9월 25일인가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무려 7번을 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자주 쏘고, 그 다음에 시간대도 새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쏘아댄다. 이 얘기는요, 이 한미일 3개국의 대북 뭐라고 그럴까요? 이 대응에 있어서 상당한 피로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만 하더라도 23번이나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어요. 근데 심야 시간대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고, 가장 늦게 쏜 게 말이죠. 저녁 때 쏜 게 최근 들어서 지난 9월 28일 날 저녁 6시 10분에, 그리고 9월 29일 날은 저녁 8시 48분에 쏘았고, 이번에 이제 새벽 시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요, 이 발사 장소가 요즘 들어와서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6일 날이죠. 10월 6일 날 북한이 발사할 미사일은요, 평양 삼석 일대에서 SRBM 2발, 즉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어요. 그런데 통상 이 평양 일대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이 순환 비행장에서 발사를 해요. 그런데 지난 6일 날에는 평양 삼성에서 삼석에서 발사했어요. 근데 이날은 이제 강원도 문천에서 발사했는데, 이 문천은 바로 이제 원산에 있는 김정은의 별장 바로 뒤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해군 기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요, 지난 2020년 4월 달에 이 단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탄도미사일을 쏜 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북한이 최근 들어서요, 이 발사 시간과 장소를 다양하게 선택해서 이 발사를 하는 것은 한미의 이런 이 정찰 감시, 탐지망의 교란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유사시에 말이죠. 이 전시와 같은 유사시에는 이 평소 훈련하는 장소하고 다른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실전 능력을 다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것을 테스트하고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북한의 의도가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자기네가 언제든지 자기네가 노리는 대로 얼마든지 우리 한미 양군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이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요약한데 이렇게 기습적 도발을 통해서 이 한미의 추적 감시 체계를 떠보고, 동시에는 한미 양국의 군 대응에 대해서 한미 양국 군이 또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피로감을 높여주려는, 그럼으로써 이 대북 경각심을 이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바로 어제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이 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서 이 레이건 항모가 동해안으로 최근에 재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가다가 재진입을 비난한 지 딱 15시간 만에 이렇게 실질적인 도발을 한 점이 또 우리가 예사롭지 않다. 이번에 문답 형식으로요, 이 북한 국방성의 대변인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요, 미국과 남조선의 극히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해서 우리 군대가 보인 정당한 반응을 보인 데 대하여 소위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 허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보인 정당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요즘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왜 정당하냐? 한미 양국의 대북 군사 도발에 대해서 자유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금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잖아요. 유엔 안보리에서 이 대북 규탄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인해서 또 반대로 인해서 결의안 채택에는 실패했지만 국제사회가 일제히 북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국제사회 북한 책임론에 대해서 아니다. 한미가 먼저 도발한 것이다. 북한 안보에 대해서 위협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이 도발은 정당한 것이다. 이 책임론을 이 한미 양국으로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입장문을 내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허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기에 용납하지 않나. 군사적인 허세를 충분히 이겨낼 만큼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날 어제 바로 이 국방성 대변인의 질의응답 답변도 답변이지만 또 하나는 국가항공총국에서도 또 대변인 성명을 내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 개 기관에서 이 압박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항공총국에서는요, 우리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의적 조치다. 이렇게 자의적 조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정당한 반응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발의 정당성을 굉장히 강변하는 것이고, 즉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 완화는 긴장 보조는 전부 한미 양국이 줘야 된다. 이런 점을 두 기관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새벽에 이 미사일 발사를 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우리 NSC에서는 즉각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안보실장 주재로 열어서 이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제 입장이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뭐 기본적으로 우선 이번에 통상적으로 아까 합참이 얘기한 것이 이제 우리도 기본 매뉴얼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도 한미 연합훈련도 우리 군의 그러니까 철저한 이 대비세를 확인하고 또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 안보 협력을 통해서 대북 억제 그리고 이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이러한 요지의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련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위반이고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정시키는 행위다라고 강력히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번에 바로 이카오 총회가 최근에 이 결의안을 채택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북한의 연이은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다. 그리고 또 이 안보리 위반이다. 이런 것을 이카오 총회 결의를 통해서 밝히고 북한에 대해서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NSC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국제 고립과 그 다음에 대북 제재, 민생 파탄을 심화시켜서 오히려 체제 불안을 더 부채질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 얘기는요,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 얘기는요, 이제 체제의 존망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압도적 대응의 한 일면을 제가 보기에는요, 이 NSC에서 이렇게 체제 불안 문제를 거론한 것은 물론 이카오 총회 결의안을 인용을 해서 이 체제 불안까지도 거론했지만은 사실상 굉장히 우회적인 그리고 조심스러운 거론이지만은 일단 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 체제 우리가 흔히 붕괴론을 과거에 한참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질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 붕괴론을 지금 들고 나온 점이 매우 강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경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미국에서도 이 국무부에서도 대변인실에서 말이죠. 입장을 즉각적으로 내놨어요. 이 VOA 즉 미국의 소리 방송의 논평 요청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규탄한다.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면서요. 이번 발사가 10월 들어서 감행한 다른 미사일 발사와 함께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으며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그래서 이제 일면 대화의 문은 열어놨어요. 이거는 이것도 기본 매뉴얼 중에 하나죠. 우리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도 이 북한의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정을 해치는 불법 행위다. 거듭 비판을 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시 두 발의 탄도미사일 쏜 사실을 알고 있고 동맹 파트너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새 도발에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했지만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불안정 영향을 확연하게 해준다라고 지적하고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무부 수석 대변인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이번 도발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농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는 것이라면 답은 명확하다. 그거는 북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금주에만 여러 번의 탄도미사일을 쏘았고 이 모든 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주변국뿐만 아니라 영내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말이죠. 일본 방위성 부 대신이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인하고 이 탄도미사일 종류에 관해서는요. 우리 한미당국에서는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데 SLBM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점이 특이합니다. 그리고요. 이 부 대신은요. 일본과 그리고 이러한 일본은 말이죠. 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베이징 대사관은 경로를 통해서 즉 중국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참 이렇게 이러한 지금 도발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최근에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한미일의 이 훈련, 동해상에서의 훈련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이재명의 이러한 이 비판 여기에 대해서 친일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한미일 그러니까 이 훈련을 갖다가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을 끌어들여서 훈련을 하는 것. 이거는 그야말로 일본 자위대를 갖다가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외교다.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이런 식의 아주 이건 대한민국 이 안보를 갖다가 말이죠. 이거 뭐라고 비판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이런 어이없는 논평을 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이재명의 국방 안보 지식이 무식한지를 우리가 한칼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여당에서는요, 이건 친일 국방파는 죽창가 시즌2다. 이렇게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이재명,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김혜경 씨 의전과 관련해서 이 서민 교수가 칼럼을 썼어요. 이 칼럼 내용이 아주 제가 요약만 하면요, 이건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점잖은 용어로 점잖했었지만 얼마나 강한 이재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혜경의 의전을 몰랐다? 이거는 이 제목이 그렇게 되죠. 김혜경 씨 의전도 몰랐다고? 이 대표님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모든 사실을 나오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전부 일단 모른다, 부인하고 보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거냐. 한마디로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이런 거는 전부 문재인 정권 때 우리 여권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야권의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경선 과정에서 전부 불거질 것이고 그 당시 검찰, 경찰에서 전부 다 수사했던 것이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게 단 하나도 없다. 따라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비리와 관련된 책자를, 왜냐하면 서민 교수가요, 이 조국 흑서를 하나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경률 회계사하고 책을 하나 집필 중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4, 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야, 이재명에 대한 책을 김경률 회사가 공동 집필 중인데, 즉 의혹,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첫 번째 논란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 의혹을 받는 게 가능할 수 있느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 의혹을 받았다면 아마 좌파들이 총 공세를 퍼붓고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모조리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이거 빼박이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리고 대부분들이 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기가 됐고, 그리고 당시 친정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서 대선 이후로 미룬 건도 있으니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두 번째 논란점은 이재명이가 모든 것을 다 부인한다는 것이다. 예. 연루된 게 확실한 것은 인정할 만한데도 전부 다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어요. 하나는 이 대장동 사업, 단군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간 점. 두 번째는 백현동 사건에서 4단계나 총상향했는데 이거는 본래 이제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4단계 총상향은 바로 이재명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이가 로비에서 성공한 건데, 그래서 김인섭이는 70억까지 챙겨 먹었는데 이 김인섭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떨어지는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했고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성남 fut볼 사건에서 용도 변경, 두산건설 대가를 노리고 돈을 준 것은 후원이 아니라 이제 뇌물인데, 하지만은 이재명은 뭐라고 하느냐, 규정에 따라서 광고 영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네 번째로는 뭐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 쌍방울이 줬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의 재산은 늘었으니 대납을 의심할 만하다. 그리고 측근인 이화영도 뇌물위험으로 구속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재명이는 뭐라고 하느냐, 쌍방울과 얽힌 인은 내복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우기고 있다. 이런 네 가지 점을 또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 김혜경 씨가 5급 배모 씨에게 황제 의전을 받은 사실, 이것마저 부인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작년 11월 25일 날 박수영 의원이 김혜경이가 공무원 수행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 달여 동안 침묵하다가 12월 23일 날 SNS에서 뭐라고 했느냐, 김혜경이가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은 없고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재명이가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언론인 클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 아내의 의존용으로 누구를 뽑았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다 라고까지 부인한 거예요. 하지만 황제의전 당사자인 7급 공무원이
녹취 파일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폭로하니까 이재명은 이 SNS를 슬그머니 지우고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한 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너무나 바빠서 몰랐다는 취지인데 다른 의혹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까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김혜경에 대한 의전이 그가 성남시장을 하던 2010년부터 무려 12년째 이루어진 데다가 이에 쓴소리를 한 이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쓴소리 한 사람은요. 2011년도에 성남시 의회에 이덕수 의원이 말하자면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들어와서 성남시 의회에 박원정 의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몰랐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이재선 씨 형이 이 녹음된 통화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뭐라고 했느냐? 내 마누라가 공무원이냐? 체험엔 타고 다녔고 비서가 있다면서 이렇게 형이 닦아 세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걸리면 안 될 게 워낙 많아서 그러는지 이재명이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예민하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성남시장을 하던 시절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만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도 이재명이는 경기도지사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도 배모 씨에게 똑같은 일을 시켰다. 배모 씨를 5급 승진시키고 그와 같이 김혜경을 모실 7급 공무원을 별도로 또 지원까지 해주는 게 성남시하고 시장 때하고 경기도지사일 때와 다른 점이다. 이런 사실이 탄로난 뒤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공관에서 혼자 거주해 사택에서 아내가 배 씨의 사적 도움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 결정직이 아닌 공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아내의 사적 업무를 몇 차례 도왔다고 해서 개인 수행 비서로 뽑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또 반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난 8월에 김영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당시 이 대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답을 했는데 그 김 씨가 대선 경선 기간에 김혜경이의 운전기사로 월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라고 했느냐? 그건 배우자 차가 아니다. 그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라고 말했는데 배우자 전용 차량이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선행 차량이 있었다니 대단하지 않냐? 게다가 김혜경에게 배우자 실장이 따로 있었고 현역 의원인 이해식이가 그 일을 담당했다. 이쯤 되면 그 자체로 황제 아닌가? 그러니 대표님 그냥 이렇게 변명하세요. 황제가 황제 의전을 받은 게 뭐가 문제죠? 기가 막히게 아주 이 칼럼을 잘 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재명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뭐 충분히 아시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최근에 말이죠. 김혜경 개인 비서로 채용 안 했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허위다. 이렇게 검찰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임용 당시부터 김 씨의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를 이 김혜경이 기소할 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는요. 이재명이가 이 불법 채용 의전에 관여했거나 이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적용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혜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